18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는 CBMC 세계대회를 앞두고 전국 지회장들이 모여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목사 안수를 주는 행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 박혁. 그가 주장하는 직통 계시는 무엇인지, 또 전문가들은 그의 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취재했습니다. 구TV 경북본부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국내 세 번째 지역본부로서 공식적인 방송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교회협의회가 질구총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를 초청한 가운데 2023 호산나 전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완전 대면으로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를 전북 무주에서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오는 8월 세계대회를 18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지회장들이 모여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대회준비위원회는 올해 개최되는 세계대회의 의의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CBMC의 지회대표 200명이 26일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모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월 15일 개최 예정인 제12회 CBMC 세계대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회별 사용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CBMC 중앙회 김영구 회장은 지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현재 준비 중인 세계대회를 통해서도 CBMC 회원들이 부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셔서 이 세계 대회, 한국 대회가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둘째는 우리 회원들이 은혜 받으시고 국제 CBMC는 4년마다 세계대회를 열어 전 세계 기독 실업인들의 연합을 다지고 직장 선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대회는 1977년 서울에서 열렸던 제1회에 이어 지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립니다. 또한 이번 세계대회는 제49차 CBMC 한국대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3박 4일간 국내 교계 리더들과 세계적 기업의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해 일터 사역의 의미와 방법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 CBMC는 이번 세계대회가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3,000명 규모의 대회인 만큼 외국인들의 입국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내외 영향력 있는 교계와 비즈니스 리더들의 참여로 참가자들이 신앙과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세호 세계대회 기획위원장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지만 무엇보다도 연합의 가치를 깨닫고 실현하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MC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그 안에서 각 나라에서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들, 전도의 기술 이런 것도 배우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간증거리도 서로 내놓고 이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CBMC 지회장들이 소속 지회의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지회 부흥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한 테헤란로 Y지회 이훈구 회장은 CBMC 사역의 정체성은 일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며 모임의 정체성을 확인한 뒤 지회의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CBMC 지회장들은 50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CBMC는 세계대회 개최 전까지 각 지역 지회가 함께하는 연합회별 릴레이 합심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목사 안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 박혁 씨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목사가 아닌 박 씨가 해외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행동에 교계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그의 활동이 유튜브를 비롯한 SNS를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성도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집중보도 두 번째 시간, 박혁에 대한 이단성을 짚어봅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버 박혁 씨가 기존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에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사 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통 계시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박 씨는 목사 안수를 진행했던 당시 집회에서도 교회의 영적 아비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이른바 직통 계시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anuary when I was praying, the Lord gave me a new message. Now begin to be the spiritual father for the church.
제가 이 물병에다가 지금 안수기도를 해서 이 물병을 지금 가지고 가셔서 병든 자한테 갖다 대시면 병이 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교계는 박 씨가 주장하는 직통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직통계시는 이단적인 겁니다.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에 보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특별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박 씨의 활동이 기존 이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원래 이단이 미혹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성경 공부를 시켜서 하느냐, 아니면 뭔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서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박혁은 축사나 신유, 무슨 기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를 세우고 이런 점은 그의 목사 안수 논란은 기존 교회에 대한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그런 그의 활동이 평신도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학계에선 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통해 비성경적 사역을 펼치는 인물들이 많아졌다며 교단 차원으로 분명하게 규정된 이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의 행태가 그 위치에 올라서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신사도 운동 계열의 이러한 활동들은 어느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주변에도 있고 오히려 현재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의 형태보다도 온라인 공간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일각에선 박 씨의 이런 활동이 아직 해외를 중심으로 국한돼 있고 아직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빈틈을 파고들어 성장해왔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여러 교단에서 아직 이단 규정을 아직 안 했는데 각 노회나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단성이 있는지 건의를 해서 총회로 보내면 다 이단으로 규정할 겁니다. 다음 세대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 상당수가 온라인 예배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박 씨에 대한 교단과 연합기관 차원의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가 국내 곳곳의 선한 소식들을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 지역본부 설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복음의 통로와 미디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경북본부를 설립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구티비가 경북봉화군에 지역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구티비 경북본부입니다. 지난 23일 경북 지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티비는 이날 경북본부 설립으로 구티비 불경본부, 호남 전북본부와 함께 국내 지역본부 사역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북본부가 군 단위, 면 단위 이런 데 좀 많이 찾아다니면서 복음 성경이 제대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읽느냐고 포기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목소리로, 소리로, 말씀으로 전해드리면 농어촌 군단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고 경북 지역 방송 선교 사역을 총괄하는 이정환 본부장도 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아주 작은 선한 소식이라도 국내외에 알리는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경북 울릉도 출신으로 다양한 기독교 관광지를 개발한 국내 관광업계를 이끌어왔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기독교 사석지가 많은 경북 지역 순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숨겨져 있는 그 보물 같은 이 교회들을 찾아가 홍보를 하고 알리는데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 경북의 순례지를 전국의 1200만 성도님들에게 알려가지고 이제 좀 한 번씩 오실 수 있도록. 이날 설교에 나선 봉화제일교회 이재영 목사는 산속 깊은 곳에 본부를 설립한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산골에 왜 경북 대구 지역 구티비 설립 본부를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믿음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기가 하나님이 비전에 꿈이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로써 해외 한계 지사, 국내 세계 본부 네트워크를 구축한 구티비는 올해 안에 광역 단위 지역 본부를 추가로 설립해
방송 선교 사역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이준우입니다. 뉴저지 교회협의회가 매년 주최하는 최대 연합집회 호산나 전도대회가 3일간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를 초청해 복음으로 사는 인생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교회협의회가 매년 주최하는 최대 연합집회인 호산나 전도대회가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이 시대의 설교가로 꼽히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사람은 무엇인가와 어리석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 그리고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을 제목으로 사흘에 걸쳐 말씀을 선포하며 뉴저지 성도들에게 결신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는 사람은 무엇인가와 어리석은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와 관리자의 사명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지만 이제 엔데믹 시대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다시 뉴저지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나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특별 찬양 순서에는 뉴저지 장로성가단, 뉴저지 사모회,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 뉴저지 선교 합창단 등이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호산나 전도대회 헌금은 교협회관 건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36회기 뉴저지 교협은 핵심 사업으로 교협회관 건립을 목표로 삼고 오는 8월 27일에는 기금 마련 소망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교회협의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역 호산나 전도대회.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얻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일간의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해 지역 교회들은 감동과 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힘을 모으길 소망했습니다. 뉴욕에서 구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2023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를 26일부터 4박 5일간 전북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완전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CCC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는 국내 대학교 캠퍼스 CCC 회원들이 한 곳에 전부 모이는 대표적인 청년 집회로 코로나 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박성민 한국 CCC 대표는 지금은 어느 때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시대지만 역설적이게도 고립된 시대라며 하나님이 대학생 청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는 나는 누구인지, 인간은 왜 사는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8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매일 저녁 집회와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 박람회 등 활동에 나섭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한국 YMCA가 지리산 평화대회를 열었습니다. 25일 지리산 노고단에서 열린 이번 평화대회는 함께 그리는 종전과 평화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외치는 것이 평화인데 6.25의 전쟁의 아픔, 고통 그리고 난민 돌아가신 분들 국군도 있고 북한군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있잖아요. 이분들과 함께 화해하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평화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함께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별 평화의 기도문을 통해 남북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 평화와 공존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이 일본을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27일 가기에서 결정한 수출 무역 관리령 일부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돼 다음 달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며 촉발됐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킬러 문항 문제가 지적됐던 국어는 평이했고 최상위권 변별력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히려 수학의 난도가 올라 불수학으로 평가됐습니다. 평가원이 27일 발표한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작년 수능보다 2점 올라 평이한 시험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국어 비문학 영역이 공교육에서 배우기 어려운 내용을 다뤘다고 직접 거론하며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혔으나 채점 결과는 이와 다소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5월 서울과 전국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임대에서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거시설 총 25만 7,183건 가운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물건은 전체 58.1%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이 올라 보증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다 하반기에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며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5%포인트 높아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12%포인트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발간된 나라재정 6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팬데믹 전후인 2019년에서 2022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42.1%에서 53.3%로 12.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그룹의 부채 비율은 평균 67.4%에서 5.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이에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각국이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 적자를 기록해 더 많은 부채 증가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프리고진 반란 사태와 관련해 이번 상황은 모든 협박과 혼란이 실패할 운명임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반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TV 연설을 통해 무장 반란은 어떤 경우든 진압됐을 것이라며 바그너 그룹의 지휘관과 병사 대부분이 러시아의 애국자임을 알고 있고 반란에 이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 틈을 타 남부 헤르손주 헤르손시의 강 건너 마을 다치를 점령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병합해 안전 후방이자 보급창으로 사용하는 크림반도를 압박할 수 있는 요충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외에 동부 도네츠크주에서도 진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용병 반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영국 일간지에 따르면 서방 당국자들은 지난 24일 바그너가 무장 진격하던 당시 푸틴 대통령의 군부 장악력 약화가 러시아 영내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 바그너가 핵무기 통제권을 넣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쿠데타 시도에 직면해 핵무기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고 합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6일 EU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위기대응센터를 가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재무당국이 엔화 약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밝히며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간다 마사토 재무성 재무관은 26일 달러화 대비 엔저 현상과 관련해 최근 움직임은 급속하고 일방적이라며 과도한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서 엔화를 매수하는 시장 개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옵션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올해 초 달러당 127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이날 작년 11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최저치인 143엔대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6일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에 맞아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며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선 러시아 점령군들이 구타, 정기 고문, 성폭력 등을 자행하고 있고 북한에선 정치범 수용소를 상대로 한 성폭력, 강제 낙태와 같은 고문이 정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시리아는 수만 명이 실종돼 고문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고문 생존자를 위한 갱생과 정의를 지원하고 고문과 비인도적인 대우를 영원히 근절하려고 조처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잠시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전국의 장맛비는 그칠 텐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또다시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31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3도, 광주 30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방류를 위한 설비와 시운전이 모두 완료되면서 기시다 총리의 결정만 남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아니라고 시기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상당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